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질문이 참 솔직하고 또 구체적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답답할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었죠. 그렇죠. 이 사연 주신 분이 25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시고 지금은 은퇴 후에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래요. 아, 오랫동안 흥신적인 삶을 살아오셨네요. 네. 그런데 오랫동안 다니신 교회 예배에서는 마음이 계속 답답한데 이상하게 기도원에 가서 소리내어 기도하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경험담이네요.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천공 스승의 2020년 1월 18일자 강의입니다. 네,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런 행위가 정말 우리 내면에 막힌 걸 뚫어주는지 그 원리가 뭔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일단 소리를 지르면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 아, 있죠.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요. 그럼요. 이 강의에서도 그 점은 아주 시원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이 강의의 되게 흥미로운 출발점이에요. 소리 지르면 후련하다. 이걸 부정하진 않는 거죠. 네, 답답하게 쌓여있던 감정이나 에너지가 소리라는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터져 나오니까요. 일시적인 해소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억눌렸던 게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안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전환이 되죠. 그렇게 에너지가 나간 빈자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 질문을 딱 던지는데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냥 비워내는 것,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속 비우면 끝이지 뭘 또 채워요. 근데 이 강의는 그 빈 공간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의의 세계관을 딱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에너지를 비워내기만 하고 그 공간을 의식적으로 좋은 걸로 채우지 않으면 네. 원치 않는 다른 에너지가 그 빈틈을 파고든다고 설명을 해요. 원치 않는 에너지요. 네, 강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사기, 즉 사악하고 탑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사기. 와, 단어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걸 요즘 심리학 용어로 좀 풀어볼 수도 있을까요? 밖에서 나쁜 기운이 쑥 들어온다기보다는 네, 좋은 접근이네요.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방전된 상태에서 내 안에 원래 있던 부정적인 생각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자동적 부정사고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현상.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죠. 강의의 논리가 딱 그거예요.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전환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터트린 거죠. 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서 억지로 강제로 에너지를 뽑아낸 거니까 그 자리가 건강하게 비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가 난 채로 비지방편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게 무슨 혈이 빵 뚫려서 시원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급한 불 끄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기도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뭐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죠. 빼고 들어오고 이걸 반복하는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꽤나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럴수록 내 안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경고까지 하고요. 네. 그럼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빼내는 게 답이 아니면 어쩌라는 거냐. 평생 답답하게 살라는 건 아닐 텐데 이 강의가 제시하는 출구가 아주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네, 바로 빼내기가 아니라 채우기의 원리. 맞습니다. 탁한 기운을 억지로 막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훨씬 더 질 좋은 에너지를 안으로 가져와서 채우면 질량이 낮은 탁한 기운은 알아서 슬금슬금 밀려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질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물리학적인 질량은 아닐 거고요. 당연하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강의 세계관 안에서는 뭐랄까, 정보의 밀도, 가르침의 깊이, 에너지의 수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냥 피상적인 위로의 말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더 질량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식이에요. 그렇군요. 그거 약간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손으로 막 퍼내려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스위치를 딱 눌러서 불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강의에서 직접 그 비유를 쓰진 않았지만 맥락이 똑같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비유가 그럴듯하긴 한데 어둠이랑 답답함은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요?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지만 답답함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강력한 경험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좋은 강의 하나 듣는다고 그게 저절로 사라질 만큼 그렇게 질량이 약한 존재일까? 오히려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마 강의에서 말하는 원리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는 관점의 전환에 가깝다고 봐야죠. 관점의 전환이요? 네. 우리가 답답함이라는 감정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으면 그 감정의 힘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다 그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 의식을 더 수준 높고 근본적인 지혜나 가르침으로 향하게 하면 그 답답함이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문제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는 효과에 가깝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더 큰 관점을 얻어서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질량 높은 에너지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뭘 들고 있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지금 내 수준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책을 읽는 것, 책 읽기. 그리고 좋은 법문이나 강의, 설교를 듣는 것. 이런 지적이고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면의 에너지 질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답답함이나 스트레스 같은 질량이 약한 탁한 기운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죠. 단순히 답답함이 없어지는 걸 넘어서 요즘 뭐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설명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면의 주파수가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외부의 긍정적인 현상을 끌어당긴다.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하고도 좀 연결되는 이야기 같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노래방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아, 맞다. 노래방. 옛년에 스트레스 푼다고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아이고 이제 속 좀 시원하다 하고 느꼈던 경험? 네네. 그 순간의 해소감은 분명히 진짜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강의는 그 다음을 묻는 거예요. 시원하다 해서 멈추고 그 빈 공간에 질량 높은 무언가를 채워 넣지 않으면 다시 사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도 그 노래방 비유에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던 스트레스 해소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는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얼굴 인상도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그게 바로 빼내기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밖으로 뭔가를 방출하러 다니는 대신에 안으로 좋은 것을 채워 넣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네, 좋은 법문 하나 더 들을 때 사기는 그만큼 물러간다. 이 문장이 이 강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쏟는 게 아니라 안으로 쌓고 질을 높이는 행위에 집중해라.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네. 사연 주신 분이 오랫동안 다닌 교회에서는 답답함을 느끼셨는데 기도원에 가서 소리를 질러야 시원함을 느끼셨던 이유. 이 강의는 그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나요? 아주 명확하게 질량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봅니다. 질량의 불일치요.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청취자님의 내면,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은 이미 성장을 해서 더 깊이 있고 질량 높은 가르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매주 듣는 설교의 질량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면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함이 쌓이는 영적인 소화불량 상태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렇군요. 더 이상 그 설교가 내 내면을 채워줄 질량 높은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한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소리라도 질러서 억지로 그 답답함을 빼내야만 하는 상황이 이르렀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이건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겠죠. 그렇겠네요. 배우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데 가르침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강의에서도 기독교, 불교, 도교를 낙론하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해요. 이 강의가 더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원리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실용적이고 전략적이죠. 주변에 이렇게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문을 어떻게 권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첫 번째 조언부터가 재밌어요. 뭐였죠? 유티그 링크를 바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이미 이 강의나 강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링크만 봐도 막 거부감부터 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음원 파일만 보내주거나 라디오처럼 칩을 꽂아서 듣는 기기를 활용하라는 거였죠. 시각 정보나 외부 댓글 같은 방해 요소 없이 오직 내용에만 집중하게 만들려는 의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조언은 더 놀라웠어요. 아, 맞아요. 들어보라가 아니라 네. 이 내용을 좀 점검해달라고 부탁하라는 방식이요. 이건 정말 심리적인 저항에 대한 깊은 통찰 같아요. 맞아요.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네, 전문가인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이런 자세니까 상대방의 자존감을 확 높여주면서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죠. 진짜 영리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발적으로 내용에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전략이니까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해요. 네, 점검을 하고 있으면 답답한 것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말하거든요. 아, 듣고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치유 과정이다. 네, 그런 확신이 담겨 있는 대목이죠.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제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는 조언까지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거 안 들어 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더 답답해질 때까지. 그렇죠. 억지로 권하지 말고 스스로 필요를 절실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마치고 나면 답답한 것이 없어질 테니 그렇게 활용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죠.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의 질문, 답답할 때 소리 지르는 것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강의는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었네요. 네. 중요한 건 비워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였죠. 억지로 에너지를 빼낸 빈 공간은 부정적인 기운, 그 사기에 의해 다시 채워지기 쉽고 이게 답답함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경고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익숙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긍정적이고 질량 높은 에너지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거나 깊이 있는 강의를 듣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강의에서는 그 해법으로 질량 높은 법문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량 높은 에너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게 친구와의 깊이 있는 대화일 수도 있고 대자연 속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죠? 혹은 내 안의 창의성을 깨우는 예술 활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내면, 그 소중한 공간을 앞으로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